미국이 대북 특사를 동의해 준 것은, 엄밀히 말해서 허락해 준 것은 엄밀히 말해서 동의해 준 것입니다. 그 뭐 말차이에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 한국은, 이 문정부는 대북 특사를 통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주도적인 주도권을 갖고 이 대북 특사를 끌고 가려고 했는데, 대북 특사의 역할을 우리가 끌고 가려고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대북 특사를 보내도록 허락해주고 동의해준, 더 나아가서는 가보라고 얘기한 꼴이 된 겁니다. 이야기가 조금 어려운지 몰라도 더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은, 어젯밤 10시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통해서 우리 대북 특사 보내는 것을 미국이 동의했다고 합니다. 동의한 의도가 뭡니까? 김여정, 김영남, 김영철 다 유엔 제재에 걸린, 김여정, 김영철 다 유엔 제재에 걸린 사람인데도 풀어주고 평창올림픽을 올 수 있도록 미국이 협조를 해준 이유는 평화올림픽을 위해서 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와야만 평화올림픽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번 기회에 와서 한국 정부와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인 논의를 좀 하고 가라고 허락해 준 겁니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대북 특사를 허락하는 것은 남북 대화를 서둘러서 하라고 허락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놓은 짓을 보니까, 해놓은 결과를 보니까 한국이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평창올림픽까지만 평화적으로 끝내면 그 다음을 두고 보십시오. 미국과 북한이 앉아서 평화적으로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얘기할 분위기를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북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군사훈련도 몇 개월 미뤄주면 좋겠습니다. 등등 요구한 걸 미국이 다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 문 대통령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미국이 비핵화를 전제로 해서 만나라 해놔놓고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다. 북한도 미국과 대화할 용기가 있다까지 했으니까 이 일이 제대로 되려면 미국이 문턱을 좀 낮춰라. 미국으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죠. 문턱을 낮추라는 얘기는 딴 얘기가 아닙니다. 북한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전제하에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의 미국에 대한 위협,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장본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미국이 지난 30년 넘게 끌어온 가장 큰 대테러 정책의 핵심이 뭐냐? NPT입니다. 핵 확산 저지예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중동에 있는 많은 테러 국가들에게 NPT라는 자체가 핵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전하는 걸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전하는 거에 목표를 둔 것이 오바마의 Strategic Patience, 전략적 인내입니다. 너희들 안에서 뭐 실험하고 뭐 하는 건 다 해도 좋지만 알지만 거기까지는 내가 모른 채 하고 넘어가 주지만 밖에 내보내는 건 절대 허락하지 않겠다.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그것이 그렇게까지 하면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해가지고 미국을 위협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런데 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중동에 있는 모든 테러리스트들에게 이 물자, 핵, 미사일 물자, 부품 다 팔아먹고, 또 테러 국가들, 테러 집단들이 그걸 또 다른데 전 세계 수준으로 테러를 확산시키고, 더 나아가서 핵기술을 이전받고 핵폭탄을 만들고 전 세계가
핵무기의 바다가 되기 때문에 미국은 절대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국의 가장 핵심 가치에 대해서 남북이 대화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핵심적인 국가 이익을 포기하고 우리 손을 들어달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미국이 분기탱천을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도대체가 미국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런 걸 문턱을 낮추라 하니까 미국이 참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래퍼 주한 미국 대리대사 니시 상원 의원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하고 선을 확실히 그어준 겁니다. 비핵화 이거는 얘기하지 마라. 북한에게 시간 벌어주는 동조자 역할을 하지 마라. 등등으로. 대북 특사를 허락해 준 건 딱 하나입니다. 미국으로서는. 김영철이도 오라 하고 김여정이도 오는 것을 내가 다 허락해 준 건 미북 간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 대화가 되도록 한국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라는 건데 지금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미국에게 한국의 앞장서가 동맹국이라는 한국이 앞장서가지고 우리의 핵심 가치인 미국의 국가 이익의 핵심 가치인 NPT를 포기하라. 핵 확산 저지 정책을 포기하라고 얘기하는 이딴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근데 문 대통령이 전화하면 얘기했겠죠.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특사를 보내서 북한의 진심, 북한이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는 김여정이나 김영철이 올 때도 한국이 우리 역할을 운전수 역할을 하겠다니까 어디까지 하는지 두고 보자 했는데 불만스럽지만 보내줬습니다. 그 결과에 지금 엄청난 미국이 참을 수 없는 수준까지 한국이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래 정 그렇다면 기회를 한 번 더 주지. 그래서 대북 특사를 허락한 겁니다. 뭐 정부에서 뭐 대북 특사가 되는 거 보니까 남북 대화가 이제 제대로 진전되고 김치국부터 제발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더더구나 또 대북 특사를 보내는 것은 문 대통령도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 가능성이라는 게 줄어들기보다도 미국의 태도를 보니까 더 커진다는 것을 느낀 겁니다. 우리가 평창올림픽 할 동안에 미국은 하와이에서 이번에 내린 해상차단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 외교적인 제재를 끝내고 군사적인 제재로 들어갔을 때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피해를 입고 한반도의 피해가 얼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소위 말하는 주한 미군 가족들을 어떻게 대피시키고 그리고 전쟁에서 상처 입은 크게 다친 병사들을 어느 병원을 어떻게 가서 어떤 훈련까지를 포함시켜 훈련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쇼하는 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미국 특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처음 우리가 대북 특사를 보낸다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처음 대북 특사를 뭐 언론에 떠들일 때는 올림픽 후에 좋은 분위기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김여정이가 내려와가지고 언지를 하고 갔으니까 그거를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으로 대북 특사를 보내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한을 끌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말도 안 되는 혼자 꿈꾸는 독백을 계속 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북한에게도 우리가 남북대화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얘기했죠. 정상회담도 여건이 되면 마련하겠다 했죠. 미국에게도 비핵화에 앞장서가 우리가 계속 북한의 비핵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한국이 미국과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다 했죠. 이것들이 다 거짓으로 드러나니까 위선에 가장 급한 게 대북 특사를 보냄으로써 미국의 분노를 좀 깔아앉히고 북한에게 가서는 이 특사를 보내어 대화하는 동안은 전쟁의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그 시간도 벌며 미국으로부터 분노를 깔아앉히고 북한으로부터 그들이 원하는 강경한 선, 다시 말하면 핵 보유국을 인정 안 하면 미국과 대화 못하겠다.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든지 폐기하라.
라는 거 안 받아들이면은 남북 대화도 할 수 없다 라는 이런 것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 강경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북한을 가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정부가 받은, 마지못해 받은, 결과론적으로 마지못해 받은 대북 특사, 미국으로부터 대북 특사 허락은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무것도 없는, 울며 사면초가 된, 미국과 북한 양 사이에서 사면초가 된 상태에서 울며 먹는 계좌가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갔다 와서 미국에 우리 성과를, 특사를 보내면 우리 성과를 보여줘야 됩니다. 북한에 가서도 우리 특사가 갔으면은 남북 대화의 조건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둘 다가 불가능하니까. 이빠르게 결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습니까? 불보듯 뻔한 겁니다. 그거 안 한다는 걸 아니까 우리 문 정부도 미국에게 문턱을 낮추라, 다시 말하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그걸 전제로 하고 대화를 하라는 식으로 옆구리를 찌른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미국이 분기탱천한 거죠. 근데 지금 그리고 그 뜻을 확고하게 한국과 미국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올림픽 기간에도 노동신문이나 북한 방송을 통해서 한미 군사훈련 철폐하라, 북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핵 포기 안 한다 라는 걸 계속 일관되게 내보냈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사한 사람 국정원장이 간다고, 통일부 장관이 간다고,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잘 끌었는 경험 있는 사람, 박지원 장관, 참 그 당시는 장관이었지만 의원, 인동훈 실장을 보낸다고 해서 북한이 지금 핵을 포기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북한하고 얘기한다는 건 뭐냐? 울며 매달리는 것 뿐입니다. 제발 미국이 지금 너무 분노하고 있으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폐기하라 이런 수준이 아니고, 규모를 조금 축소시키는 식으로 라도 말을 해주면, 하기는 하되 축소시키도록 하든지, 아니면 8월달까지 합쳐서 하는 거로 그것도 최소화하는 식으로 좀 맞춰주면 어떨까? 우리가 그 제안을 안 해도 북쪽에서도 그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제안을 북쪽에서 할 경우에는 엄청난 우선 대가를 바라고 하겠죠. 공짜로 해줄 리는 없습니다. 자, 특사를 보내가지고 북쪽하고 얘기했다. 돌아올 때 손에 쥐고 오는 게 뭡니까? 비핵화는 절대로 안 될 거고, 결국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사이즈 축소나 완전히 철폐나 셋 중에 하나의 카드를 들고 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셋 중 하나의 카드 중에서도 중단을 하거나 철폐하라 하는 경우, 혹은 사이즈를 줄이는 훈련 자체를 축소한다 해도 공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가는 선전하겠죠. 남북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훌륭한 초석을 마련했다 그러고. 그러나 미국에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북쪽이 미국하고는 대화할 의사가 있는데, 비핵화에 대해서 논의할 의사가 있는데, 그 전제 조건으로 먼저 한미 군사훈련을 사이즈를 다운사이즈 축소하든지, 이번에를 안 하고 곧 있을 8월달 끝까지 합쳐가 같이 하든지, 아니면 1994년 팀 스피릿 훈련 때처럼 우리가 그 당시 93년 3월 12일 이후부터 시작이 된 제네바 협의 때처럼 제네바 협의를 통해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대화가 무르익고 실천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에 일부러 북한을 자극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미 군사훈련을 좀 중단하자고 얘기한 것과 같은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미국에게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거로 보면 또 미국에게 실제로 남북 간에 있었는 얘기의 중요한 부분을 상당 부분 빼놓고 미국에게 거짓 보고를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미국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어느 수준까지의 얘기가 돼간다는 거. 결국 시간 벌기 작전입니다. 돌아와가 대북 특사가 돌아와가 북한에 미국에게
특사와 미국 북한 측의 만남의 결과에 대해서 얘기한들 미국이 그게 협조해 하면서 그래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폐기하거나 요번에는 껍데기만 있는 훈련하자. 북한이 비핵화에 협조한다고 하니 저는 미국이 그렇게 이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지난 25년간 다시 말하면 93년 이후부터죠. 제네바 합의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지난 25년간 부시,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클린턴, 오바마 북한과 끊임없이 대화를 해왔다. 그 결론이 뭐냐? 대화를 하면 할수록 대화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북한의 핵개발 능력과 미사일 개발은 더 커졌다. 근데 지금 와서 또 무슨 뚱딴지 같은 대화냐? 25년간 나의 선임 대통령이 북한에 해준 거는 핵개발하도록 시간 벌어주고 남쪽이 돈 갖다 주도록 채널 열어주고 그 외에 한 게 뭐 있냐고. 이제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북 특사가 돌아와서 그런 걸 보고를 하면은 미국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말 이제 군사 제재로 들어가야 된다. 외교적인 제재는 이제 끝을 내겠다고 얘기하면 한국 정부는 당황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전쟁에 들어갈 건 아니니까 이것만 해도 시간을 번다. 지금 북한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시간 벌기 작전으로 대북 특사라는 눈물 나는 겨자를 지금 먹는 겁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말은 특사죠. 과거 2000년, 2007년과 달리 지금 특사를 보내는 것은 2000년, 2007년은 북한의 경제가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리고 핵개발에 혈안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돈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때만 해도 중국과의 무역이 이렇게 크고 중국이 돈줄이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너무나 적극적으로 도리어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원했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이 핵도 만들고 미사일도 만들고 한국에 대한 위협도 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는 미국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준까지의 무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핵무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뭐가 답답해서 북한이 물론 현금은 없죠. 북한이 지금 필요한 건 딱 한국이 어떻게 해서라도 현금줄이 돼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코를 끼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정부는 핵을 가져도 좋으니 소위 말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게 북한이 말하는 거 똑같습니다. 핵 평화, 뉴클리어 피스. 핵을 가져도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핵 평화 수준에서 미국이 대화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문 정부는 북한이 핵을 가지더라도 우리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북한 핵은 일단 핵 능력이 있다는 걸 인정은 해주고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얘기하자는 겁니다. 이 눈 감고 아웅이에요. 그게 미국 눈에 안 보이겠어요?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래가 한국이 오면은 그 자세로 못 오고 저 자세로 온다는 거 압니다. 왜? 이때까지 문 대통령이 문 정부가 보인 대북 태도를 보면 계속 매달리고 애걸 하고 요청하고 갈구하고 그 태도가 하루아침 바뀔 수 없습니다. 그 태도가 바뀔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걸 북한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하고 최대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럴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이럴 게 없습니까? 양쪽 다 일을 저질러 놨어요. 미국에게는 지난 9개월죠. 한미동맹에 대한 불신의 자락을 완전히 깔아놨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더 애걸하고 복가를 하고 매달리고 저자세의 태도를 계속 보여왔습니다. 어느 한쪽도 우리가 큰 소리치고 어느 한쪽도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이 협상을 끌고 갈 능력이 없습니다. 이미 카드를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정책에마다 중국 손을 들어줬어요. 1대1로에는 중국이 주도하는 1대1로에는 참여하지만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 태평양 협력에 대해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협력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중국이 원하는 산불 조건, 한반도에 북한의 핵 위협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미사일 배치는, 추가적인 사드 배치는 안 하겠다. 미국이 주도하는 사드 체제는 우리는 들어가지도 안 하겠다.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군사적으로 동맹 수준으로 협력하는 것도 하지 않겠다. 패를 다 깠어요. 어디 가서 큰 소리 치거나 협상의 우위권을 잡을 수 있는 구석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사면초가 되는 입장을 우리가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그게 완전히 끼어가 숨 쉴 틈도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북 특사는 처음은 우리가 주도해서 갈 것처럼 했지만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미국이 허락해준다, 미국이 동의해준다라는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로 했지만 지금 대북 특사 안 보내면 안 됩니다. 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겠죠. 제대로 해봐.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이번에 가서도 비핵화에 대한 북쪽의 양보를 못 얻어내면은 너들이 그렇게 원하는 한미동맹 결렬시키는 걸 우리가 앞장서서 할 거다. 그리고 헛소리 하지 마라.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철폐한다는 얘기 나오면은 우리 한미동맹 끝내겠다. 너들끼리 알아서 해라. 이게 나올 게 뻔합니다. 지금 갈 수도 없고 말로는 화려하게 신문에 대북 특사를 보냄으로써 생각보다 빨리 진전이 됨으로써 남북 대화의 기반을 만들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이 열렸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문 대통령 속은 탈대로 탑니다. 지금 완전 코너에 말린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테스트 당하고 북한에 가서 액을 해야 되지만 북한으로부터도 역시 우리 정부가 얼마나 경제적인 지원을 줄지 북한은 관심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얘기하겠죠.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면서 조건을 개성공단을 열어라, 금강산을 열어라, 아니면 미국이 발표한 해상 차단에 있어서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환적하는 걸 못하도록 하는 걸 한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딴지를 걸어가 그걸 완화시키든지 한국은 참여 안 하든지 유엔에서 이 안이 올라오더라도 등등등 얻을 게 하나도 없어요. 대북 특사를 보내서. 그러나 국제사회에 공헌하는 것도 있죠. 미국에 저지르는 죄도 있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보는데 이때까지 남북 정책을 굉장히 잘 끌어왔다고 무슨 정신 나간 사람들이 문 대통령이 안보 정책이 잘한다고 70%를 투표를 했다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거의 김정은한테 이 정권을 넘겨주다시피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안보 문제에 관해서 특사가 다녀오고 난 뒤에 그럼 누가 가도 마찬가지예요. 의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압력은 양쪽에 팽팽한 그 힘의 대립은 물론 군사력의 팽팽한 대력이 아니라 이 한국을 가운데 엮고 서로 팔을 끌어당기면서 제대로 해라고 하니까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대안을 얻기에는 양쪽 다가 한치의 양보도 없고 결국 우리가 북한을 조금 얼버무리고 얼르고 북한에게 뭘 좀 주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미국이 만족스럽지 않으면서 그러나 조금의 여지라도 얻을 수 있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저는 특사 후에 한반도의 긴장도가 지금보다 더더욱 높아지고 특사를 보낸 후에 만약에 스무드하게 해결됐다면 국민들 모르게 우리가 뭐 북한에게 비핵화를 할 수 있는 방법론까지 북한에게 교육시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을 호도를 하면서 해왔던 것처럼 정부가 국민들을 계속 이런 식으로 이중적인 면을 보이면서 속이는 것도 한도가 있을 겁니다. 이번 특사가 가서 해야 될 일은
확고하게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확고한 의지나 비전 제시, 단계적인 절차, 미국에게 보여줄 초안이라도 없다면은 한국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도 없고, 북한과의 대화가 끊어지더라도 북한 쪽에 손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게 이번 대북 특사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미관계를 결렬시키지 않고 구할 수 있는 조그만한 공헌이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양쪽으로부터 더 강한 협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대북 특사 파견 후에 가져오지 않도록 정부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에 찬성하시면 혹은 동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